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개됩니다. 핵심 의혹은 뭔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핵심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뭘 짚어야 됩니까? 네,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는가, 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가,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의혹입니다. 특히 이제 명 씨 측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의 그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이제 통화 복기록을 공개를 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더 구체화된 상황인데요. 작년 2월에 이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가 이 의혹도 있는데요. 이제 만약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혹의 핵심을 밝히기 위해선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환 조사할까요? 글쎄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이제 서울로 올려보낸 것 자체를 두고서도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수사를 그다지 진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검찰은 그럼 도대체 뭐 했냐, 검찰이 얼마나 달라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7월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때 검사들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제 안가로 찾아가서 휴대폰까지 제출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이른바 이제 황제 조사 특혜를 주었다 이런 비판이 거셌었습니다. 이랬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혹의 당사자인 이제 윤 대통령 부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느냐 이것부터 이제 검찰 의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조사의 경우는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내란 외환 이해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법리 검토를 한다.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대통령에게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위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의 탄핵 여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탄핵이 되는, 파면이 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이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기소는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근데 하지만 반대로 탄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면을 당한다라는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만 이제 기소를 했지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추가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의혹,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이제 절차로서 늦게 이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고 또 혐의점이 있다면 기소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사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럼 김 여사를 우선 조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피의자냐
뭐 참고인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천 개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기를 해보면 뭐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도 금품수수 방지법 역시 이제 배우자 신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이 지어진 바도 있는 것처럼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뭐 500만 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환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이어나가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손쉽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고지를 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에 임하는 거다라고 고지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뭐 부담이 된다면 내지는 불명확한 상황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가 피의자로 혐의점이 포착이 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